자, 뭐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요. 잭 피니라는 소설가의 소설인데요. 신체 강탈자입니다. 더 바디 스네처즈. 신체 강탈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1955년에 이제 나온 소설인데요. 소설로 많이 읽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뭐 다 절판되고 해서 중고 서점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중고 판매자에게서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 도서관에 있어갖고 빌려왔는데요. 지금 이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중간 빼고 중간 빼고 작 이제 훑어봤는데 이 잭핀이라는 소설가는 1911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죽었으니까 꽤 오래 살았고 작품 활동을 많이 안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가로서 또 작품으로서 남은 것 같진 않고요. 이 소설이 이제 그나마 이제 인지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수차례에 걸쳐서 영화화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이 나오자마자 바로 영화화된 게 이제 1950년 그 흑백 영화인데 제가 봤는데 재미있고 그 작품을 거의 다 결말 부분 빼고는 거의 그대로 다 반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78년에 우주의 침입자라는 제목으로 또 한 번 영화로 만들고, 이거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지금 유튜브에 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1978년 버전인데요. 얼마 전에 작고했다고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도널드 서덜랜드인가요? 하는 그 유명한 배우 있어요. 얼굴 보시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주연을 맡았나 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보지 못했는데 바디 에이리언 이런 게 있고요. 이게 1993년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베이전이라고 2007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뭐 감독도 감독이지만 주연 배우가 니콜 키드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인가요? 007을 제임스 본드 역 한번 했었던 배우인데요. 근데 그 남주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니콜 키드만이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 이 정도로 이제 영화로 많이 만들어진다 하면 그만큼 이제 이 소설의 스토리가 흥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설 자체가 문학사에 이제 좀 족적을 크게 남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학적으로도 연구되고 또 독자들의 사랑도 받고 하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 경우처럼 소설을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읽고 분석하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화로 자주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스토리 라인이죠. 그래서 제목이 보디 스네처인데 잘못 빌려왔어요. 왜 잘못 빌려왔냐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이실까요? 보이시나? 이렇게 하면은 이 네이버에 가가지고 보디 스네처를 검색을 하면 상당히 높은 난이도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바디 스네처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번역본인, 그러니까 저는 이 번역본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역자 이름이 강수백이라고 돼 있고요. 찾아왔을 때는 이제 그 필명이 따로 있어요. 강수백은 번역하는 이름이고요. 본인이 이제 SF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이름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책을 빌려온 줄 알았는데 책이 2개가 있어서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 도서관 책은 이렇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낡아서 장정을 새로 한 경우가 많아서 그건 줄 알고 빌려왔는데 이것은 다른 역자의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더라고요. 아무튼 읽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여러 경우가 있는데 요게 그 56년판 영화인가 그래요. 이게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검색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인베이전 하면은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그 영화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이런 영화가 제가 지금 PPT 같은 걸 만들었으면 그 시트 하나에 싹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스토리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냐면요. 그 소설을 보니까 이게 1인칭 시점이더라고요. 그 의사 시점인데요. 의사는 이름이 마일슨가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 사무실로 병원으로 출근을 하죠. 근데 그 베키라는 옛날에 사귀었는데 연결되지 못한 그 여성이 있어요. 여자친구라고 합시다. 예. 아무튼 좋아하는 여자라고 합시다. 그 베키라는 여자가 이제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친구인지 사촌인지 윌마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한다.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삼촌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삼촌이
삼촌인 삼촌인데 삼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삼촌이고 말하는 것도 삼촌이고 행동하는 것도 삼촌이고 완전히 삼촌인데 삼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죠? 근데 너가 정신과 의사니까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이제 펼쳐지는 이제 이 소설을 SF 소설 중에서도 이런 식의 그 신체 강탈자 소재의 고전으로 올려놓은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소설에서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하던데 이 친구하고 그러니까 마일스하고 이 베키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사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연결되지 못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연애로 해서 이제 연결되는 그거. 그래서 결말 부분에서 이제 바뀌는 게 그 56년판 영화에서는 베키도 신체 강탈자 바디 스네처한테 침입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마일즈 혼자 되게 외롭게 남겨지는 건데 소설에서는 해피엔딩이 돼요. 둘이 이제 결국에는 이 환란을 극복하고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심지어 이제 아주 깔끔한 그런 이제 결말을 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윌마 얘기를 보면 그래서 이 마일스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베키와 같이 윌마의 집을. 근데 그 삼촌을 이 마일스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알았던 그 삼촌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되게 예민한 것 같다. 한번 이렇게 와봐라.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니까 주변에도 이제 이런 식의 정신과 그 전문의들이 많은 거예요. 안 되면 이제 내가 뭐 또 누구누구 박사를 소개시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은 이 윌마와 윌마의 삼촌 이야기였는데요. 자, 그러고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하다가 병원에 이제 출근을 했죠. 출근을 했는데 잠시 레스토랑 가는 거 이제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또 사무실로 들어가든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이런 소설의 내용을 그 56년판 영화에서는 그대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환자들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환자들이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다. 아내가 아니다. 이 사람이 똑같은데 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다른 정신과 의사들하고 간담회, 회의 같은 걸 해보는데 이게 지금,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전염성 노이로제다 이런 표현을 이 책에서 이제 쓰는데요. 35쪽에서 겸사겸사 이제 이 책으로 읽었으니까요. 요것은 출판사 이름이 당그레 출판사더라고요. 처음 듣는 출판사인데 어쨌거나 뭐 큰 어려움 없이 읽었고요. 역자는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59년생이고 연세대 지질학과 졸업하고 쭉 번역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은 본인도 이런 SF를 쓰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혹은 쓰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면 의사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 그리고 쟤도 이상해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인데요. 친구 집을 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이상한 어떤 사람의 형체가 발견이 돼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팔다리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다 있고 이제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마일스가 글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흡사 생성 중인 인간인 것 같다. 그러니까 표정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이목구비는 다 있는데 뭔가 덜 만들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요. 절대 죽은 게 아니고요. 조만간 생명을 얻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름이 잭인가 이런데 뭔가 되게 신체 골격이나 이런 게 잭을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성 중인 어떤 인간 생명체는 뭘로 바뀝니까? 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잭과 똑같이, 지문까지 똑같이, 상처까지 똑같이. 그래서 이제 막 아내가 막 기겁을 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줄거리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딸이 아니고 베키가 달려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다라고 해요. 아빠가 왜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또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가 지하실에서 뭘 하고 있든가 이제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생명체가 있고 그 모양은 베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일즈가 저 지하실에 있는 거는 말하자면 베키의 카피본이고 저 베키가 완성이 되면서 원래 원본 베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고 베키를 데리고 이제 필사의 어떤 탈주를 이제 시도하죠. 그 사이에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이제 감염이 되다시피 하는데 약간 파티하는 거 비슷하게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화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있는데 그 흑백 영화에서 보면은 약간 비닐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에 이제 식물들이 막 있잖아요. 나무나 식물들이 있는데 이상한 꼬투리?
꼬투리 같은 게 이렇게 커다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콩 껍질 있잖아요. 콩 껍질을 크게 확대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지는 것 같으면서 막 점액질에 꼬물꼬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가서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에이리언이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조금 주죠. 이렇게 알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또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주는데요. 이게 이제 먼저예요. 그거를 보고서 이제 엄청 이제 불길한 그런 예감에 이제 휩싸이게 되고 일단 무조건 이제 토 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있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잖아요. 카피본이 원본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서 이 많은 카피본들이 원래는 내가 알았던 그 원본을 내가 알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카피본들이 무리지어가지고 이 마일스를 추적을 해요. 이 사람도 결국 카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를 계속 원본으로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쫓아다니고 얘는 이제 베키 데리고 이제 계속 도망을 가고 이제 이런 식인데요. 그런 식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쭉 어떤 원칙을 추적해 보니까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침입해 들어온다. 신체 강탈자가 내 몸에 들어온다. 그래서 1956년도 영화 제목은 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인데요. 이 바디 스네처 신체 강탈자가 이제 내 안에 침입을 하면요. 이게 바로 발현되는 거는 아니에요. 잠이 깊이 들면 그때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일스가 정신과 의사로 이제 설정이 된 게 그런 게 또 있는데 각성제 성분 같은 거 그런 또 약들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자기도 먹고 여자친구한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흑백 영화 버전에서는 56년 영화 버전에서는 베키가 결국 주름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마일스가 잠시 나간 사이에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잠시 나간 걸 보는 사이에 베키가 잠이 들어버리고 남자친구가 왔을 때는 바뀌어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소설에선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친구도 계속 각성제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걸 이제 이겨내는 걸로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그 영화 중에서 인베이전 있잖아요. 인베이전 그 말씀드린 니콜 키드만이 나온 그 영화에서는 무려 이제 2007년이고요. 그 외계에서 어떤 이러저러한 바이러스가 이제 침입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바이러스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판타지가 아니라 진짜 SF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바이러스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대로 김연경인데 느끼는 거를 잃어버려요. 감정 기능이 아예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그 니콜 키드만 나온 영화 인베이전의 포스터를 보면 니콜 키드만도 자기가 감염된 척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그 바디 스네처에게 먹힌 척 하려고 표정 없이 딱 이렇게 잘 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도널드 서덜랜드가 나온 영화에서도 사람들이 다 기계처럼 이렇게 로봇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하죠. 말하자면 그것이 우주 생명체의 목표였을까요? 여하튼 이제 그 바이러스가 와서 이제 열심히 퍼지는데 니콜 키드만이 여기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남자 정신과 의사였는데 2007년 영화에서는 여의사예요. 여의사인데 남편과 지금 별거 중인 걸로 나오거든요. 별거 중인데 이 남편이 평소에 올리버는 그들 사이의 아들인데요. 평소에 올리버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면접 교섭권 그런 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1박 2일 정도는 내가 지금 애 데리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뭔가 거기서부터 좀 쎄하고 남편을 만났을 때도 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콜 키드만이 출근을 했을 때 이제 그 장면인 거죠. 어떤 여자가 와서 우리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 예를 들면 옛날엔 막 두들겨 패고 폭언과 막 폭행을 서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친절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 니콜 키드만은 그냥 항정신성 그런 약물을 이제 처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올리버, 즉 아들의 이제 친구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얘가 막 되게 ADHD고 막 방방 뛰고 막 그렇게 막 주의력 결핍에 과잉 행동 막 이런 걸 보이는 아이였는데 애가 갑자기 너무 조용하고 뭔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이제 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 같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 친구인 듯 애인인 듯 중간쯤에 있는 다니엘 크레이그, 지금 이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배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상의를 하고 또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막 여러 검사를 해보는데 추적 끝에 이제 니콜 키드만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럼 우리 아들도 분명히 그 바이러스를 접촉했을 것이다. 바이러스와. 왜냐하면 그 아이의 친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는 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병력을 쭉 조사를 해봅니다. 자기 아이를 비롯해서 이 바이러스가 피해간 사람들의 병력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질환에 걸렸었고요. 그 질환에 걸리면은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가 형성이 되면은 바이러스를 아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겨내는 방식이 뭐였냐면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애가 밤마다 뇌전증 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이가 이제 뇌전증이 있다고 생각하고 뇌전증 발작을 줄이는 약을 복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빠한테 갈 때도 이거 하나 언제 먹어라 이렇게 시켰는데 그 아이가 뇌전증 발작을 보였던 거는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아이를 뭡니까 신병을 확보를 해서 아이에게서 빨리 바이러스를 뽑아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니콜 키드만은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를 구하는 건데 아버지랑 접선을 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이미 감염이 됐었고요. 올리버를 어디로 데리고 톡 낀 거예요. 어디로 톡 꼈냐면 열심히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 시댁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나? 버스 타고 갔나? 아무튼 기차 타고 갔나? 운전해서 갔나? 글로 가요. 갔더니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감염이 돼 있는데 오로지 걔 하나만 안 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쯤 되면 니콜 키드만이 지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중간에 자기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거는 렘 수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956년도 영화에서는 잠을 자면 안 돼. 잠을 자면은 이 괴물이 움직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이건 2007년 버전이기 때문에 렘 수면 상태라는 이제 고급스러운 어떤 보다 더 과학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잠에 들지 않기 위해서 니콜 키드만이 이만큼의 각성제를 챙기는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주사제로 챙겨요. 그리고 이제 갓난신고 끝에 아들을 구출했죠. 올리버를. 그러면서 이제 올리버한테 얘기를 하죠. 너 잘 들어. 옛날에 누구누구 생각나지? 걔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맨날 주사를 맞았지. 자, 이 주사기 들고 엄마가 잠이 들면 여기다 꽂는 거야. 알았지? 이러고 이제 엄마랑 막 이제 차를 몰고서 열심히 막 달리고 하는데 막 열심히 그 바이러스에 이미 점령된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그 다니엘 크레이그도 점령이 됐어요. 얘도 이제 바이러스에 먹혀가지고 세상에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극적으로 막 탈출해서 헬기가 뜹니다. 그래서 다시금 미국이구나. 2007년도 버전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헬기가 이제 뜨고 이 니콜 키드만하고 올리버는 이제 구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과학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올리버의 몸에서 이제 그 항체를 어떻게 뭐를 뽑아가지고 항체를 만들었죠. 그거를 쭉 접종을 시켰더니 다 맞췄더니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남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니엘 크레이그여가지고 크레이그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어가지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원래 둘이가 말씀드렸다시피 친구인 듯 애인인 듯 남자는 확실히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니콜 키드만은 아이도 있고 결혼 생활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이제 두려워서 친구처럼 있자 이제 이렇게 하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가까워졌겠죠 아마.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약간 둘이가 부부처럼 살고 그 올리버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대충 끝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이 2007년 영화가 제가 얘기가 많이 되는 거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고전도 괜찮았고요. 요 소재 자체, 어떤 외계의 생명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침투하여 나를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이 설정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고요. 비슷하게 이제 그 일본 만화 중에 기생수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 너무 좀 촉수물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 기생수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완전히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갖고 여기 똑 박혀가지고 왼쪽이? 왼눈이? 그 주인공 고등학생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이 살잖아요. 기생수가. 근데 그 기생수도 고어물처럼 그렇잖아요. 들어오면 머리 잘리고 날아가 버리고 다 죽고 이래서 너무 좀 수위가 높은 것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촉수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파충류들이 나와가지고 막 몸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게 일단 좀 보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런데 이제 그런 설정들이 이제 흥미로운 이제 소재이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바디 스네처 소설이 나왔을 때가 1955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큰 나라가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양대 산맥처럼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싸우는 냉전이 전개됐는데, 이게 냉전 시기에 굉장히 큰 인기를 이제 몰았다고 하고, 바디 스네처, 내가 그대로 있는데 내 정신이 그거에 지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메타포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메카시즘 느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나게끔 이제 써줬고요. 또 다른 한편 소련에서는 자기들식의 어떤 그런 SF를 통한 자기들식의 어떤 서사를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그게 체제 비판적일지라도 당연히 체제 비판적이죠. SF는 한편으로 이제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체제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비판하는 거랑 밖에서 이렇게 꼬우면서 이렇게 아이러니나 어떤 그 풍자의 입장을 취하는 거랑은 명백히 다를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1950, 60년대 소련의 SF와 미국의 SF를 예컨대 비교하는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이 소설을 이제 가져오기가 아주 쉬운 거죠. 왜냐하면 사상적 함의가 너무 크거든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런 식의 감정적인 동요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앤다. 증오라든지 질투라든지 분노라든지 시기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우리가 마이너스 가치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 그거를 없애고 완전히 평정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그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견 상반돼 보이지만 결국 이제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어떤 정신의 평정 상태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억압적으로 병적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재 부분, 그러니까 뭐 우주 생명체가 침입을 하든 뭐 바이러스를 집어넣든 아니면은 그 로보토미 수술 같은 거죠. 이 전두엽의 어느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해가지고 아예 뭡니까, 이렇게 병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뇌의 그런 활동을 아예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게 되는 또 그런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F지만은 전체적으로 SF지만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식의 흥미로운 문제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영화화 되는 것 같고, 인베이전 같은 경우에도 속도감이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션이라든지 뭐 스릴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비중을 맞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철학적이라고 할까요? 좀 실존적인 고민들은 조금 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담는 식으로 아마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설 자체는 어떤 식인가 싶어갖고 지금 이제 봤는데 조금 재미는 있었어요. 일단 1인칭인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이 의사의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세계라든지 우리 인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파고들고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긴 했는데, 제가 막 이거를 소설로 분석할 정도로 열심히 읽지는 않았고, 아마 뭐 그러지는 굳이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도 문화의 일부죠. 이쪽은 이제 창작, 이쪽은 뭔가 하나라도 새로운 거를 내놓으면 일단 되는 건데, 이 작가가 이 소설에서 그 아이템을 이제 새로 말하자면은 내놓은 거죠. 어떤 바이러스 혹은 외계 생명체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러저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제목만 보면 신체 강탈자 이러면은 뭐 사람 납치해 가서 신체를 강탈하는 거, 그러니까 장기를 뺀다든지 막 이런 걸로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롯이 몸을 빌리는 건데, 오롯이 몸을 다 가져가서 자기 정신을 여기다가 심는 건데, 그 최동훈 감독의 외계 플러스인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그 경우에도 이제 인간의 머리에다가 그 우주의 외계의 그 죄수들을 감금한다라는 그런 식의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아무튼 이게 되게 흥미로운 존재인 것 같은데, 공각기동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신체는 있는데 내 정신을 이렇게 박탈당한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되게 좀 인상적이고요. 생각났다. 네, 잠시 입술을 뜯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뭐였냐면, 네, 이게 이제 전통 판타지로 하면은 빙의라고 하잖아요. 빙의. 뜯어가지고 피가 나냐. 빙의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입술이 터졌네요. 이 대가로 생각이 났는데, 영매, 빙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영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싶으면 그 사람의 이제 영혼이 나한테 빙의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동양적인 세계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영화 하나 냈죠. 그죠? 서브스턴스. 거기 출연한 그 데미 무어가 옛날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사랑과 영혼요. 거기서 이제 고스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이제 빙의 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SF지만은 그런 식의 오라클, 신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트릭스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라클 내용이 다 다른데 결국 그 매트리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의 사랑, 너의 믿음, 그것이 이제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오한테는 네가 그가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지만 이제 자기가 믿고 꾸준히 노력하니까 그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몰피어스한테는 무슨 말을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몰피어스가 그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인 거예요. 몰피어스 끝까지 믿어야 되고요. 트리니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인 거예요. 근데 트리니티는 딱 보고 네오한테 반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그 구세주가 맞아. 이런 식의 이제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딱 그렇게 마음에 드는 어떤 지금 콘텐츠는 못 찾았는데 이 주제와 관련하여 근데 흥미는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찍어봅니다. 책 빌려와서 아까운 것도 있고요.